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번 영상 쓰기가 지는 메타포에 이어 오늘은 바둑이라는 메타포와 영화 화양연화와 새끼를 연관지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연진아, 내가 바둑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 그건 도박인데. 바둑은 침묵 속에서 욕망을 드러내고 매혹하고 매혹당하며 서로를 발가벗겨.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땐 그저 바둑인 거지. 좋죠? 도박. 문동은은 복수가 끝났을 때 연진이 옆에 아무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동훈과 반대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인 하도영이 연진역에서 돌아서거나 최소한 중립을 지켜줘야 합니다.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현재 중견건설사의 대표로 반짝이는 아내 연진과 사랑스러운 딸 예술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하도영은 과연 문동훈이 편이 될 수 있을까요? 포스터에 보면 인물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이 있는데 문동훈 옆 바둑판은 하도영을 나타내는 메타포입니다. 바둑이 보여주는 메타포를 분석하면 시즌2의 가장 큰 변수인 하도영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둑이라는 메타포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하도영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아볼까요? 하도영, 그는 화양연화의 양조위 같은 사람인가? 기원 앞에서 연진의 남편 하도영이 문동훈과 마주치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화양연화의 한 장면이 오버랩된다고 합니다. 화양연화란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이라는 의미로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은 날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첸 부인과 차오. 이사 첫날부터 자주 마주치던 두 사람은 차오의 넥타이와 첸 부인의 가방이 각자 배우자의 것과 똑같음을 깨닫고 그들의 관계를 눈치챕니다. 그 관계의 시작이 궁금해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감정이 깊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김은숙 작가는 하도영을 나이스한 이라고 표현했으며 한국의 양조위 같은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 같습니다. 화양연화에서 양조위는 조심스러우며 남을 배려할 줄도 아는 따뜻한 남자로 양아치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훈과 교차되는 이 한 장면 때문에 양조위라고 표현했을까요? 양조위의 대표작은 화양연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도영이 새끼에서 친일파의 핵심 인물이자 정보부 대장인 이 역을 맡은 양조위와 비교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38년의 홍콩, 정보부 대장 이를 암살하기 위해 막부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접근하는 왕차즈. 왕차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끼게 되지만 이의 상하이 발령으로 암살 계획은 무산됩니다. 1941년 상하이. 다시 시작된 암살 계획으로 둘은 상하이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암살 대상으로 늘 목숨의 위협을 받던 이는 욕망하지만 경계하고 상대를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왕치아즈에게 경계를 풀게 되는 이와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왕치아즈. 이들은 서로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막부인 왕치아즈가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이자 그도 마음을 열어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암살 계획이 실행되는 날 왕치아즈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의 본심에 마음이 흔들려 그가 암살당하지 않도록 도망가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왕치아즈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조직의 일원임을 알게 된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사형시킵니다. 어떤가요? 하도영은 화양연화에서의 양조위보다 새끼의 양조위에 가깝지 않나요? 비오는 날 자신에게 우산을 들게 한 운전기사를 바로 해고해버리는 냉정한 모습을 하도영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하도영은 화양연화의 양조위보다 새끼의 양조위에 가깝다.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문동훈이 하도영과 예솔이에게 해가 되거나 또는 연진이 깔끔하지도 빛나지도 않은 여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그녀들에게 보여주었던 관심과 사랑을 거둘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개X이란 소리를 들어도 억울하지 않겠죠? 욕망하면서도 경계해야 하는
색과 개 사이에 서 있던 양주희처럼 시즌2에서 하도영은 색과 개 사이에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손명호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키길 바라냐고. 손명호에게 무슨 날개가 있겠니, 연진아. 그렇게 아름다운 게 손명호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날개짓을 해줄 진짜 나비를 찾아야 하나? 태풍을 일으킬 비단 날개를 가진 나비를 내가 알거든, 연진아. 폭풍을 일으킬 나비 하도영. 그럼 시즌2의 가장 큰 변수인 하도영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될지 바둑을 통해 유추해볼까요? 드라마에서 주여정, 하도영, 문동훈이 대구 가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인물들의 성향, 관계, 드라마 결과까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영화 새끼에서 바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마작입니다. 바둑과 마작은 두 남녀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동훈이 하도영과 두는 바둑은 새끼에서 왕치하즈와 이가 친해지기 위한 구실로 삼았던 마작 그 이상의 것입니다. 왕치하즈와 이가 둔 마작은 둘이 결합을 위한 도구이지만 더 글로리의 바둑은 파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끼의 이는 늘 사람을 의심합니다.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상대의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 의심하고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이가 마지막에 왕치하즈의 정체를 알게 된 것처럼 나오지만 치밀한 이는 그전 레스토랑에서 맛없고 질긴 고기를 먹는 막부인을 보며 왕치하즈의 정체를 눈치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알기 전까지 모른 척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글로리의 하도영도 그렇습니다. 하도영과 대국을 한 주여정이 말하길 하도영은 바둑에서 자기가 주도해야 마음을 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도박도 좋아해요?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긴 하죠. 이겼어요? 이기려고요. 이미 시즌1에서 동훈과의 대국을 통해 동훈의 성향을 파악하고 동훈의 계획을 눈치챘으며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것이 맞는지 연진의 주변 인물을 만나 다시 확인해 나가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손명호의 존재를 재준에게 물어보던 하도영은 예술의 학교에서 동훈을 보고 나올 때 재준이 명호에 대해 묻자 이미 알아버려서 필요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명호랑은 연락됐어요?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후로 알아버려서. 이렇게 새끼의 이와 왕치하즈, 더 글로리의 하도영과 문동훈은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작을 할 때마다 돈을 잃는 막부인은 이에게 쉬운 상대였지만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동훈과의 대국은 도영에게는 난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동훈의 복수에 있어 하도영이 주도권을 가지기 쉽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흑도를 양보받은 삶을 살았고 사람을 부리는 것에 익숙하며 주도권을 쥐어야 마음을 놓는 하도영은 동훈의 복수에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하도영은 시즌1에서 조용한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도영이 앞으로 또 어떤 날개짓을 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바둑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볼까요? 하도영의 메타포 바둑. 선명한 흙과 백의 돌을 정확한 선위에 계획적으로 놓는 바둑처럼 하도영에게 삶은 바둑처럼 선명했습니다. 머리 아픈 걸 왜 해 대체? 깔끔하잖아. 재미로도 미학적으로도. 아군과 적군, 내 식구와 남의 식구, 예스 아니면 노. 흐릿한 것이 끼어들 수 없는 흙과 백의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생활 습관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바둑판이 돌이 정리된 것처럼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합니다. 드레스룸에서 정확하게 시계 정리하는 모습이나 혜정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사람들에게 떠벌려 술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안주거리가 되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평소 말하는 미학적으로 깔끔하고 좋았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진이 어떤 질문을 해도 yes 아니면 no 대답해줍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오빠, 우리 예솔이 그냥 유학 보낼까? 예솔이 이제 겨우 8살이야. 갑자기 뭐야? 도보 15분 거리 학교도 기사랑 10타 딸려 보내면서 무슨 유학을 보내. 나 이사장이랑 자리 한 번만 만들어주면 안 돼? 예솔이 담임이 바뀌었는데 신현이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뭘 알아야 움직이지.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연진이 예솔이를 유학 보내자고 할 때나 동훈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학교 이사장과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때 바로 들어주지 않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전략적인 바둑을 두기 위해서는 나의 수뿐만 아니라 상대의 수도 읽어야 하고 상대의 수가 이해되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기 대마부터 잡아야지. 그쪽은 활로가 없습니다.
지금 돌 던지시면 열집 지세요. 이런 바둑 습관이 평소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학교 폭력 같은 그런 거 말입니까? 딱 그거죠. 어떡해요? 심하게. 연진이 친구들을 통해 문동은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동훈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다는 이유가 그쪽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았어 라고 말합니다. 궁금하신 게 많겠어요. 물어보세요. 왜 안 추워요? 옷이 얇은데. 일부러 접근했냐가 첫 질문일 줄 알았어요. 내가 문제 제기를 하면 어쩌려고. 사립이고 그 정도 영향력은 있어서. 제가 기대는 것도 그거라. 그 영향력이요. 연진이한테도 그쪽한테도 궁금한 게 아주 많은데 그쪽 얘기부터 들을 생각입니다. 왜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도영을 자신의 편에 서게 하려면 왜 그래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로 그를 설득해야 하고 그것이 자신이 사온 이미지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즌1 마지막 장면에서 동훈이가 자신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하도영은 기어코 동훈이 집까지 가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도영은 이렇게 명확해야 움직이는 사람이며 그 확인을 통해 계획적으로 자신의 활로를 찾는 사람입니다. 바둑이 하도영의 메타포로 잘 사용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침묵이라는 고요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 전쟁을 치르고 남이 정성스럽게 지은 집을 무너뜨리면서 내 집을 지어야 이기고 욕망하면서도 경계해야 하는 색과 개, 이중성을 가진 바둑, 그리고 하도영. 평생을 흑도를 양보받은 금수저로 살아왔다는 하도영의 말과 다르게 그의 어머니는 하도영을 죽을 힘을 다해 키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 어머니의 전쟁을 바탕으로 하도영은 평온하게 성장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타고난 성격도 있겠으나 성장 과정에서 남이 정성스럽게 지은 집을 무너뜨렸고 그것이 세간의 관심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전쟁이라 하더라도 아들인 하도영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명의 여자와 선을 보았는데 그중 연진을 고른 이유가 적게 입었는데 그것이 다 디올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나 바둑공원에서 주여정과 대고 갈 때 주여정이 찬 시계와 옷의 브랜드로 그를 파악하려는 것을 보면 그가 말한 것처럼 그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하도영은 바둑돌이 경계를 지키듯 늘 자신이 그어놓은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므로 그 경계를 넘어서는 상대는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하도영이 정해놓은 피고용인의 선을 넘자마자 해고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자신의 기준에서는 악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도요? 인가 해서 승무원이 영어 좀 되는 메이드라고 생각하는 색. 나이스한 개. 아니 그래서 나이스한 개새끼가 정확히 뭔데? 아기가 없다는 게 포인트야. 평생 누군가를 부리는데 익숙한 거지. 바둑이 가지는 메타포의 이중성처럼 하도영도 나이스한 듯 스럽습니다. 하도영의 메타포가 흑과백이 선명한 바둑이면서도 화양연화의 양조위도 새끼의 양조위도 아닌 가해자의 편도 아닌 피해자의 편도 아닌 이유. 그가 색과 개 사이 어느 편에도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둑이라는 메타포의 이중성입니다. 바둑은 왜 좋아해요? 침묵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게 좋아서요. 상대가 공들여 지은 집을 무너뜨려야 이기는 것도 마음에 들고. 메타포의 이중성을 염두에 두고 포스를 다시 볼까요? 포스터에서 동훈이 편인 다른 사람들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악마의 나팔꽃이 있지만 하도영만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도 천사의 나팔꽃이 있는 이유가 색과 개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도영의 이중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바둑을 보며 결말을 예측해 볼까요? 동훈과 도영의 조용한 싸움 바둑. 문동훈과 하도영이 바둑을 두는 모습입니다. 문동훈은 흑돌, 하도영은 백돌을 쥐었습니다. 흑돌은 왼쪽 하도영 바로 앞에 위치한 백집을 아주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집은 그냥 두고 가운데인 거대하게 지어진 백집을 차례로 붙습니다. 동훈이 이 장면에서 두는 수는 웅수타진으로 다음 수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너 여기서 어떻게 받을래? 라고 의사를 묻는 착수행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도영, 당신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 내가 지금 주변을 치고 나갈 건데 당신은 어느 편에 설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진이 복수에 앞서 자신과 그가 편의점에서 김밥을 먹는 사진을 손명호의 명함과 함께 하도영에게 보냅니다. 백은 문동훈의 수, 흑을 차단하는 수와 자신의 수를 연결하는 수가 있는데 하도영은 차단하는 강수를 둡니다. 그러자 동훈이 곧바로 공격수를 두면서 하도영의 집을 다 부숩니다. 상대가 정성껏 지은 집을 산산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욕망을 드러내고 매혹하고 매혹당하며 서로를 발가벗겨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땐 그저 바둑인 거지.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고 상대의 빈틈을 노려 가차없이 공격하겠다. 이것이 문동훈의 복수 방법입니다. 여기서 손명호가 떠오르지 않나요? 동훈은 손명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손명호는 동훈의 손을 잡는 척 하면서 배신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박살나죠. 기원 오랜만에 오셨죠? 네, 먹고 사느라. 뭐 해서 먹고 사는데요? 순진한 남자 등도 치고 벌이가 좋았나 모르겠네요. 별로였어요. 전 좋은 사람이거든요. 바둑은 어디서 배웠어요? 동네 공원에서요. 모든 대답이 너무 의외라. 판당 2만 원이던데.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 아무튼 바둑에서처럼 하도영은 동훈이 협곡 사실을 알게 되어도 동훈이 공격을 차단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여정의 말처럼 하도영은 주도권을 쥐어야 만족하는 사람이라 동훈의 공격을 속숨책으로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훈을 돕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도영의 결말은 손명호와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세상을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바닥으로 내려앉는다면 또는 어머니가 죽을 힘을 다해 키운 하도영에게 세상으로부터 받는 손가락질은 죽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추리의 근거는 포스터에서도 보입니다. 하도영을 나타내는 바둑판은 나무가 아닌 바닥에 놓여 있으며 동훈이 등 뒤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도영이 동훈과 반대편에 서며 복수가 끝났을 때 그의 인생은 바닥을 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도영은 연진이 편을 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시즌1 마지막 장면에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는 반짝이는 빛을 잃은 연진에게는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운 연진에게 매일 생각했어, 연진아. 난 너를 어디서 제외해야 할까? 널 다시 만났을 때 너의 이름을 잊고 너의 얼굴을 잊고 누구더라? 제발 너를 기억조차 못하길. 박연진. 남의 고통에 앞장서던 그 발과 나란히 걸은 모든 발. 남의 불행에 크게 웃던 그 입과 입 맞춘 모든 입. 비릿하던 그 눈과 다정히 눈 맞춘 모든 눈. 조롱하고 망가뜨리던 그 손과 손잡은 모든 손.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기뻐하던 너의 영혼. 난 거기까지 가볼 작정이야, 연진아. 신명나게 가르쳐 줄게요. 내가 추는 춤 아직도 보고 싶길 바래, 연진아. 물론 망나니 칼춤이겠지만 말이야. 죽이고 싶었던 나의 연진아. 이게 내 마지막 편지야.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하며 결말을 지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생태계에서 포식자의 위치에 오른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안전에 대한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큰 거처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거처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서면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되어 버릴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화양연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를까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되면 투기일까? 우리는 투자에 앞서 늘 이렇게 자문해봐야 합니다. 나의 투자는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 투기꾼들의 것과 다른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유희 동물이라고 합니다. 유희,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도박으로 빠지지 않게 늘 경계해야 합니다. 평생을 색과 개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우리 투자는 좀 더 다르기를 희망하며 이상 리지였습니다.